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수로 2022년도 경기지역 유아 임용에 합격하게 된 이동건 선생님 수강생입니다. 저도 초수 때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나 막막하고 고민이 많았을 때 합격자 선생님들 발표 사례를 듣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저만의 공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합격할 수 있구나 의지를 다졌던 좋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오늘의 시간이 조금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지난 수험 생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험을 2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첫 해와 두 번째 해로 나누어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수 때는 사실 저희 공부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타 강사님의 커리를 1년 동안 따라가면서 1차 컷 마이너스 1.3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점수로 불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본서를 거의 보지 않고 단계명이나 고시문 등을 달달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이런 암기식의 공부 방법이 조금은 가능할지 몰랐겠지만 변화하는 현재 시험의 경향에는 이런 암기식 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재수때로 넘어가면 저는 상반기 때는 일병행을 하여서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6월까지는 평일에는 공부를 하지 못하고 주말에 몰아서 온전히 시간을 활용하여 개론 강론의 기본 강의를 들으며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때 일병행을 하였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하반기 때 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상반기 때 아르바이트를 저처럼 병행하시고 하반기 때는 올인하여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저는 재수이기 때문에 이론 지식이 많이 남아있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초소이신 선생님들은 3월부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 이후부터의 공부 방법을 회의실과 법과안전, 고시문과 칠대안전, 논술, 기본서 단권화 등 총 5개의 목차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부 방법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단권화를 제외하고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실은 저는 강독 기상 스터디를 활용하였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강독 기상 스터디를 제외하고는 다른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스터디의 장점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칫 버릴 수 있는 오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또 졸린 아침 시간에 기상 스터디를 짧은 시간이지만 하고 나면 아침잠을 확실히 깰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누적적으로 회의실 강독 스터디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내면화되었다는 점 때문에 기상 강독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법과 안전은 동건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만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중요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 주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신뢰하고 다른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고시문과 칠대안전은 단순 암기를 필요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백지 쓰기를 활용하였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을 확률도 높지만 이런 단순 암기 문제를 틀리면 직업이 수험생이라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구나, 자신에게 실망할 것 같아서 적은 시간이라도 백지 쓰기를 하면서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넷째, 논술은 초수 때 제가 14점대를 맞고 재수 때 19점으로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동건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논술은 키워드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글의 논리적인 구조나 양의 풍부성을 중점을 두고 논술을 작성했다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는 키워드를 맞추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여 논술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동건 선생님께서 이렇게 2-1, 3-1과 같이 표시를 해주십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저도 미리 풀어보면서 이런 같은 방식으로 필기를 해보고 저희 메모와 동건 선생님이 제공해 주시는 답안의 메모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논술을 작성하니까 나중에는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하여서 키워드 중심으로 논술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단권화 백지 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바탕으로 만든 단권화를 메인으로 하고 기본서를 서브로 하여서 백지 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단권화는 개론 강의, 강론 강의를 모두 들은 후에 만들었으며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개론 일주일, 강론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단권화를 하다 보면 중요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저는 그때 동건 선생님이 주신 이런 구조화 자료를 활용하여서 중요도를 판단하고 또 강의 중에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필기해 두었다가 단권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단권화 자료는 양이 너무 많으면 만든 이점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상 3장, 발달 4장, 놀이 5장, 부모 2장 등 모든 파트를 2장에서 5장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단권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일반 노트는 크기가 작아서 A4 용지랑 같은 크기의 큰 사이즈를 노트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제가 단권화를 만든 예시를 보여드리면 사진과 같이 오른쪽 면만을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가장 상단에 목차를 모두 적어두어서 어떤 페이지를 보더라도 목차를 통해 내용을 구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목차 밑에 큰 제목, 소제목, 하위 내용 등 이렇게 위계에 맞게 작성하여서 한눈에 내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왼쪽 면에는 오른쪽과 같은 내용을 적지만 목차와 큰 제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을 적지 않고 스스로 빈 노트에 백지 쓰기를 활용하여 같은 내용을 적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너무 내용이 많아서 백지 쓰기가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여러 힌트들을 적어 놓아서 스스로 백지 쓰기를 조금이라도 하면서 빈 노트는 절대 만들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백지 쓰기를 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개나 2개의 파트를 백지 쓰기를 하여서 2주 간격으로 누적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많은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고 전 파트를 백지 쓰기 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단권화를 하시기 꺼려 하시는 이유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워지는 볼펜을 활용하여 단권화를 만들어 자유롭게 글씨를 지우고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프릭션이라는 제품을 활용하여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또 단권화의 단점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서도 매일 일정 분량을 읽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루에 1개나 2개의 파트를 백지 쓰기를 하고 그 분량에 해당하는 기본서도 같이 꼼꼼히 읽었습니다. 백지 쓰기를 하고 직후에 기본서를 읽었기 때문에 기본서의 내용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약 4달의 기간 동안 매일 기본서와 단권화를 10번가량 돌리면서 느낀 점은
매번 똑같은 내용을 백지 쓰게 하고 같은 기본서를 보지만 매번 새롭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책 한 권만큼은 내가 다 소화를 하고 있구나. 기본서의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바로 찾을 수 있고 목차를 바탕으로 백지를 쓰기를 하였기 때문에 부모교육, 사상사 등 파트의 제목을 생각하면 목차와 하위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등 머릿속에서 구조화되어 가는 과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시간대별로 공부 스케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부터 11월 시험 직전까지 이돌이라는 관리형 독서실에 다니며 제가 만든 다음과 같은 시간표로 매일 같은 루틴으로 공부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회의실 강독 스터디를 하고 8시까지 독서실에 도착합니다. 8시부터 12시까지는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공부인 논술이나 법, 안정, 고시문, 백지 쓰기 등 짝투리 공부를 몰아서 하는데 활용했습니다. 12시에 점심시간이 되면 미리 포스트잇에 외우지 못한 이론의 단계명을 적고 밥을 먹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밥 먹은 직후에는 식곤증이 심한 편이어서 저녁은 먹지 않고 점심만 먹었습니다. 12시부터 22시까지는 백지 쓰기와 기본서를 보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10시간의 긴 시간이기 때문에 차츰 방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매 시간을 세세하게 계획을 하여 어떤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할 건지 계획하였습니다. 사상사나 부모교육 같이 분량이 적은 부분은 하루에 2파트씩 백지 쓰기를 하였고 놀이처럼 분량이 많은 부분은 하루에 1파트씩 백지 쓰기를 하였습니다. 전 범위를 2주 안에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절대 넘기지 않도록 하였고 혹시나 못한 공부가 있으면 오프 시간에 활용하여 그 부분을 모두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강의는 직강으로 신청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 강의로 아예 전환을 하여 모두 들었고요. 모고 시기에만 시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서 모고를 들었습니다. 강의가 일주일에 6개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으로 제공되고 또 동건 선생님 말씀처럼 듣기만 하는 가장 편한 공부이기 때문에 졸음이 오거나 가장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음의 시간표대로 매일 14시간 공부를 하였고요. 일요일은 하루 오프를 가졌습니다. 체력이 부족한 편이라서 일요일은 늦은 오후까지 늦잠을 자고 저녁 시간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유튜브를 보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프 시간이 없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신 걸로 압니다. 저는 오프 시간을 기다리며 한 주간의 공부를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고 또 잠도 몰아서 자는 것이 체력적으로 많이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나 반 오프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2차로 넘어가면 저는 1차는 77점으로 컷 플러스 2점이었고 2차는 면접, 실연, 나눔 모두 1점대로 감점이 되어서 최종 컷 플러스 5점대, 경기 30등대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때 2차를 병행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고민이 되었는데 1차를 붙어야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1차 공부에만 매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카페 글을 보고 1차를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약 3주간의 기간 동안 2차를 준비하게 돼서 5일 동안 밥도 못 먹고 3kg 정도 빠지고 잠도 못 자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선생님들은 1차 시험 당일날 카페를 지우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2차를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차는 스터디가 중요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조교사 경력만 짧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최대한 다양한 스터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김혜경 교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지도를 해주셔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대면, 비대면, 전화 스터디 등 다양한 스터디를 통해 하루에 면접이랑 수업을 최소 한 세트 이상은 돌리려고 연습하였습니다. 시책이나 면접이나 수업 나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 발표 후에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유형을 다 보지 못하고 자유놀이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단 토의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면접은 동건 선생님이 유형별로 제공해 주시는 자료를 보면서 요약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면접은 15분 내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게 말하는 연습을 했고, 문장의 틀을 첫째 뭐뭐입니다. 예를 들어 뭐뭐입니다.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뭐뭐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틀을 정하고 같은 답안이라도 좀 더 풍부해 보일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또한 가지수가 여러 개면 측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같이 측면으로 나누어 중복되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은 경기 지역이다 보니 자유놀이 위주로 연습했으며 자유놀이는 만능 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스터디 첫날에는 15분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5분 정도만 수업 실현을 했고요. 또 스터디원들에게 실습생 같다는 이야기도 듣는 등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김혜경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비 유아 교사로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고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자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 체감이 되지 못했지만 지금 느끼는 것은 선생님들도 분명 아이들이 좋아서 유아교육과에 오신 거기 때문에 무경력일지라도 유아들과 함께 놀이했던 기억, 동네 친구들과 놀이했던 기억 등을 떠올리셔서 연습을 하시면 자유놀이 수업 시간 실현을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나눔은 기출을 중심으로 수기 등을 찾아보고 참고하여 만능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예를 들면 25분의 수업 구상 시간에 문제지의 조건을 보니 유아가 주체가 되도록 하여라, 협력이 드러나도록 하여라, 자발성과 자유로운 즐거움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주도성, 협력, 즐거움, 가정연계 등으로 정하고 수업 구상 시간에 내용 안에 키워드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구상하여 나눔을 대비하였습니다. 첫날 면접날 시험장에 일찍 도착하여 내부를 찍었던 사진입니다. 구상실은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대기실에서 함께 구상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 시험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문 앞에서 목례를 드리고 교탁 옆에 작은 의자에서 인사를 드리고 또 앉아서 대기한 다음에 가림판이 있는 곳으로 가서 면접 시험을 보았습니다. 대기실에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주시긴 하지만 발이 많이 시렵기 때문에 당일날 수면 양말을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번외 이야기여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입고 온 옷이 2차 수업 실현 때 입었던 옷입니다. 이 옷에는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초수 때 합격자 사례 발표를 직강으로 들었는데 그때 5분 중에 2분이 수업 실현 때 입었던 옷이라며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왠지 저 옷을 입으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몇백 분이 보고 계신 가운데서 그분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가졌을 때 가서 어디서 사셨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이라서 같은 옷은 없겠지만 저는 아트랑스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옷장에 걸려있는 이 옷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 옷을 꼭 입고 말겠다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미리 2차 옷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마치면 제 공부 방법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합격자 사례를 많이 보았을 때는 구슬로 설명하는 스터디를 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형광펜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색깔로 표시하면서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방식이든지 본인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것 같다라는 방식을 찾으셔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스 때 강의 욕심이 조금 있어서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재수 때는 동건 선생님 강의만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은 강사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 수강생을 돈벌이 대상으로 생각하여 좀 속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건 선생님은 정말 수강생들을 위하시는 분이고 저희 합격을 위해서 따로 강사님도 초빙하시고 저희 막 이전 합격생들에게 연락을 하여서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 등 저희를 합격의 길을 안내하고자 정말 노력해 주시는 좋은 강사님입니다. 이런 강사님을 만났으니까 선생님들도 분명 동건 선생님의 강의를 잘 따라가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장수생 선생님들, 최불어 선생님들의 마음이 정말로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쇼트트랙 김아란 선수를 좋아하는데 이 선수가 자신이 좋아한다고 했던 말을 저도 감명 깊게 들어서 선생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은 순풍일 때보다 역풍일 때 더 높이 난다. 선생님들도 힘드시겠지만 더 높이 나는 도약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꽃길을 응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봬요. 감사합니다.